인천일보TV 시사쇼 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 총 13개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자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 3기 신도시에 지정이 되면서 인천의 중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계양구 갑을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류건홍 교수님, 그리고 이한구 전 인천광역 시의원님 두 분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인천 내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평가받는 계양구입니다. 이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새로운 인구 유입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등이 굵직한 이 국책 사업이 진행될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미래가 기대되고 또 이 발전이 기대되는 곳인 만큼 이 정치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계양구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양구 어떤 특성이 있는 곳인가요? 예, 계양구 중에서도 이제 이번 3기 신도시가 이제 포함된 지역인 계양을 지역은요. 네. 공항고속철도, 공항고속도로라든지 수도권 매립지도로 또 경인 아라뱃길까지 이 일대 아주 교통 접근성이 이제 좋은 지역 중에 하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가 계양구 전체 면적의 58%를 차지하고요. 또 서부전선 전체를 공급하는 그 탄약고를 비롯해서 17사단의 연대라든가 대대 등 많은 군사시설 등으로 인해서 계양구가 이제 가장 그 면적 대비 발전이 더딘 곳이죠. 재정 자립도도 가장 취약하고요. 지난 한 10년 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라뱃길 주변의 친수도시 기본계획을 2025나 이제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정부 들어와서 그 관련 그 사업들이죠. 상야 산업지원지구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사실은 중단이 되고 당초 예정이 없던 3기 계양 신도시 이 부분이 이제 발표되면서 아주 부각되는 곳인데요.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이제 서울지하철 2호선의 청라 연장 시에는 계양 갑 지역이죠. 서운이라든지 현재 예정 그 작전이라든지 효성이 예정돼 있고요. 또 그 GTX D 노선이죠. 현재 김포 검단을 지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청라시를 지날 것이냐 갖고 이 쟁점이 되는데요. 네. 이 부분 또한 내년에 이제 그 발표 예정인데 만약에 GTX D 노선이 김포 검단을 지난다면 바로 계양을 지역이죠. 장기 지역하고 또 하나는 계양역이라든지 계양 신도시를 거쳐서 부천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의견 어떠신가요? 예, 저는 좀 안 좋은 면을 살짝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규련동하고 동현동 일대에 지금 쓰레기 소각장 신설 얘기가 나와서 송영길 의원이 얼마 전에 박남춘 인천시장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거에 쟁점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인천시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소각장을 안 지을 수도 없을 것이고요. 네. 또 지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숙제죠. 그러고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교통 접근성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동안 그린벨트라든지 군부대 등으로 인해서 개발이 좀 더뎠던 지역이다. 하지만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부각이 되는 지역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 쓰레기 매립지라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이 악재가 조금 예상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현안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지역입니다. 자, 계양구 갑 지역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갑 지역은 효성 1동 그리고 효성 2동, 작전 1동과 작전 2동 그리고 작전 서운동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자, 17일 기준으로 이 예비 후보자 명부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현 국회의원인 유동수 의원이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박장백, 박정자, 유성애, 박경자 예비 후보가 선관위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자, 현재 인천 지역 이 선거구 예비 후보자 명부 중에서 가장 적은 이 예비 후보가 등록된 곳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래도 이 유동수 의원의 이 재선이 점쳐지기 때문일까요? 현재까지 왜 이렇게 나서는 예비 후보자가 없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계양갑
지역은 이제 작전 일동이나 작전 이동은 일찍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한국GM 그 노동자들이라든지 서울에서 이제 이사 온 젊은 층들이 이제 네.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진보적 성향이 좀 강했던 곳이고요. 효성 일동 이동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 전통적 그 지역 출신들이 사실은 많이 거주함으로써 보수 성향이 좀 많이 있던 곳인데요. 네. 그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계양구 전체가 강화군하고 같은 선거구였을 때가 있잖아요. 네. 뭐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 이기문 의원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에서 안상수 의원이 당선된 그 몇 개월이죠. 네. 그때를 제외하고는 계양구 전체 선거에서 송영길 의원이 한번 했고요. 네. 갑을로 분리된 이후에 그때부터는 갑의 신하경 의원이 3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 총선 때 이제 유동수 의원이 또 당선됨으로써 민주당이 이제 지난 약 20년 동안 한 번도 의원직을 놓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기 때문인가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아직 그 나선우 후보가 없는데요. 어떻게 예. 보시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안상수 의원이 한 번 되고 네. 그리고 이상권 의원이 보궐로 한 번 되고 빼고는 계속 민주당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당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도 자신감이 없어요. 쉽게 나갈 수도 없고. 나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당 내부 경선이 더 핵심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마땅한 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아주 묘한 상황인데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아마 전략 공천이라도 해서 그렇다고 이 지역을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을 그렇죠. 것이고요. 다만 문제는 어떤 후보가 감히 덤빌 것인가 하는 것. 실질적으로 후보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뭐 그만큼 뭐 유동수 의원이 이렇게 효선이지만 현 이 지역구에서 입지를 잘 다졌기 때문으로 보는 게 맞나요? 뭐 좀 궁금한데요. 유동수 의원이 회계사 출신이고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출신이죠. 뭐 여러 가지 회계사 출신으로서 일도 많이 하고 전문성도 가지고 이랬지만 솔직히 뭐 초선이라서 그런지 전체적인 인지도 인천에서 인천을 바라볼 때도 인천을 위해서 뭘 했다 이런 거는 좀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역의 특성 때문에 본인이 유리한 것이지 본인이 유동수 의원이 잘해서 지금 본인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부족하지 않나. 엄격한 이 예.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전 의원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예, 사실 그 유동수 의원은 이제 지역에서 의원이 되기 전에도 뭐 회계사라든지 지역에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네. 온화한 성품에. 근데 이제 사실은 21대 총선에서 출마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제 사실 의혹도 가장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이 재판 청탁 뭐 이 구설수에 여야 의원들이 올라 있는데 여기에도 사실 구설수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국회 정책개발비 횡령이라든가 표절 의혹 뭐 여기에도 올랐고 또 가족의 이제 부동산 이제 투기 의혹이라든지 이런 사실 여러 그 부정적 이런 그 구설수가 부분들이 올랐기 때문에 네. 사실 인천 지역에서는 대규모 이번 총선을 계기로 대규모 어떤 그 민주당 쪽 지역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동이 점쳐졌죠. 만약에 유동수 의원이 불출마한다면 박형우 현 이제 청장이 도전할 것이다. 네. 그렇게 된다면 청장 자리는 현 뭐 시의원들이 이제 도전할 것이다. 그러면 또 구의원들이 또 시의원 도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가장 많은 그 국회의원부터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이런 그 동시 선거들이 예상된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예, 그렇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싹 이제 이제 잠잠해졌고요. 그렇죠. 잠잠해졌죠. 잠잠해지고 지금은 이제 뭐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제 지역이라든가 조직 관리를 이제 안정적이고 또 지역 밀착형 활동들을 유동수 의원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누가 이렇게 거론되는 후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당에서 단수 공천 지역들, 네. 단수 후보 신청 지역들에 대해서 재공모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까 뭐 주목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뭐 주요 정당에서 후보를 안 낼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이 바뀌었으니까 오성규 전 당협위원장이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국당이 살 길은 혁신이다. 그리고 새로운 젊은 세대가 등장을 해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던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선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수봉 전 바른미래당
계양갑 지역위원장인데요. 이분은 얼마 전에 안철수 국민당 이름으로 출마를 준비 쪽으로 갈아타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분은 나올 것 같고요. 네. 제일 문제가 미래통합당 후보가 마땅히 찾을 수가 없다. 좀 이상한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뭐 의원님 생각도 네, 아니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네. 이봉수 그 위원장이 네네. 안철수 신당 쪽으로 갈아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서구의 그 유길종 위원장하고 그런 얘기도 이수봉 위원장하고는 아직 그 안철수 신당 쪽으로 이것도 좀 예외인 거죠. 그 안철수 전 의원의 이제 중학교 동창이자 그 다음에 안철수 전 의원이 처음 정치할 때 가장 측근으로 활동했던 이제 이수봉 위원장인데, 네. 이번에 이제 안철수 신당으로 당연히 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과연 이제 계속 바른미래당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신당으로 갈 것이냐도 관심사 중에 하나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계양구에서 갑을 전체 이제 위원장을 하시고 오랫동안 지역 활동을 활발히 해오신 박인숙 위원장, 정의당의 네. 박인숙 위원장께서 뭐 많은 분들이 이번엔 좀 도전하지 않겠냐 이런 그 기대가 점쳐졌는데, 네. 일찌감치 이제 정의당의 비례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지금 활동 중이십니다. 아마 오늘까지 이제 어제까지 이제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번에 이제 박인숙 그 위원장이 비례 후보로 안정권에 들어간다면 뭐 계양 지역은 이제 지역 선거 국회의원 2분하고 또 이제 비례 국회의원 1명을 더 얻게 되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3명의 국회의원도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대가 점쳐지는 이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대 총선이었죠. 유동수 의원에게 패했던 이 오성규 이 당협위원장이 네. 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결국은 뭐 이수봉 이 지역위원장 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2파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네, 미래통합. 입장에서는 후보를 안 낼 수 없을 것이고요. 우리 이수봉 계양갑 전 위원장이 만약에 안철수당으로 가지 않는다면, 국민당으로 가지 않는다면 혹시 미래통합당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어서 어떻게든 찾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미래통합당이라고 보수가 통합을 했잖아요. 현재는 후보가 없지만 이제 이곳에 그 미래통합당이 이제 야권의 다른 후보가 이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네. 이 그 중도 보수 통합까지 전략 공천을 통해서 새로운 후보가 이곳에 올 것인가, 뭐 그렇게 해서 2파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이수봉 그 위원장이 뭐 바른미래당이 호남 쪽하고 지금 뭐 새로운 미래 세대 그다음에 소상공인까지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잘 될 경우에 3파전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아직 60여일 남은 이 선거, 아직은 뭐 이렇게 모릅니다. 유동수 지금 현 의원 외에는 이렇게 뚜렷하게 나서는 후보, 뭐 물론 이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이 4명의 예비 후보를 내기는 했지만 이렇게 뭐 주목하거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정도의 그 정도 비중은 아닌 거고요. 그 정도 비중은 아니고 그 정도 존재감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계양구 갑 지역 뭐 판세를 한번 전망을 해본다면요. 제가 봐서는 이상하게 보수 후보가 없는 진보의 놀이터가 돼버렸는데요. 진보의 놀이터다. 네.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네.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미래통합당에서도 후보를 낸다 할지라도 정말 아주 거물이 오거나 그러면 모를까.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이 없고 지역의 인지도가 높지 않다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될 텐데,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유동수 후보를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경쟁을 시킬 것이냐, 이게 고민이 되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뭐 그 유동수 현 의원님이 나오시든 또 네. 새로운 후보가 나오든 여전히 민주당의 우세가 이렇게 점쳐지는 거고요. 계양을보다 이제 뚜렷한 쟁점도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뭐 민주당이 좀 뭐 우세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군요. 예. 뭐 특별한 인물도 없고 특별한 이슈도 없는, 그야말로 조금은 뭐 이렇게 편안한, 긴장감이 좀 덜한 지역구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계양구 을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을은 계산 1동부터 4동 그리고 계양 1동부터 3동을 포함하고 있는 선거구입니다. 자, 17일 기준으로 예비 후보자 명부를 살펴보면요, 이
미래통합당 윤형선 전 인천광역시 의사회 회장이 이 예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민중당에는 현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인 고혜경 이 위원이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매당금당에서는 정대수, 홍은성 후보자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자, 인천 계양을에서 이 5선 국회의원을 꿈꾸는 송영길 의원, 뭐 험지 출마론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신청자 명단에는 결국 계양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뭐 굳이 뭐 위험을 택하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예, 뭐 많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죠. 송영길 의원은 이제 이번에 5선 도전인데 네. 당 대표 그다음에 이제 대권 도전을 목표로 한다는 건 뭐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당 대표나 대권 도전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면 네. 지역에서 열심히 초선들이나 뭐 이런 재선들은 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지역의 일을 위해서 뽑아놓은 의원이 다른 지역만 네. 다니고 한다면은 뭐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을 지역은 뭐 무조건 사실은 민주당 후보만 나오면은 민주당만 찍는 그 이 유권자들이 뭐 절대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아마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 송영길 의원이 큰 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이 무조건 지역 의원 자리는 갖고 가자. 이제 이런 취지로 해서 이제 다시 이제 5선 도전하는 것 같은데 과연 유권자들이 이번에도 또 그렇게 이제 투표심을 보일지 더군다나 지금은 본인이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계양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가 네. 광역소 확장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 뇌관이 됐잖아요. 네. 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점쳐질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튼 많이 좀 이렇게 지켜봐야 할 그럴 선거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지역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송영길 의원이 5선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개인적인 이 정치 이 경력이나 인생에 있어서도 그 큰 변화를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예, 보시나요? 아주 큰 계기 전환점이 왔는데요. 5선이 된다면 국회의원 5번째 하는 거죠. 인천시장, 광역시장을 했죠. 젊죠, 상대적으로.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 총괄 선대본부장도 했습니다. 네. 당대표 2번, 비록 떨어졌지만 정말 이 정도 화려한 경력을 가진 후보를 찾기도 힘들 정도로 자격을 갖추게 되고요. 여기에 5선 이후에 만약에 장관을 하거나 총리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진정한 행정 경험까지 하게 되는 본인이 바라는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죠. 다만 정말 어려운 것이 친노 친문이 아니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기반이 당내에서. 생각보다 취약해서 과연 그쪽까지 현실성 있게 딱 뛰어갈 수 있느냐, 이제 본인의 역량을 보여줘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렇군요. 자, 이번 21대 총선이 뭐 개인의 이 지역을 떠나서 개인의 예. 이 경력에도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그럼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송영길 의원이나 유정복 전 시장이나 네. 인천 출신의 대선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정말 나와서 되고 이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지역에서 도와줘야 되고. 시민 입장에서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보시면 선거 벌써 중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번 그 국민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그리고 야권의 선거 구도가 지금 아주 이 여당으로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그렇죠. 위기 의식이 동시에 있잖아요. 네. 이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역별 이 지역을 이끌어갈 이제 이런 분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김두관 이제 의원의 이제 경남 차출이라든지 네. 또 이낙연 전 총리 이제 종로 출마라든지 또 이광재 전 의원의 이제 사면 복권 좀 파격적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강원도를 세운다든지 또 임종석 전 그 비서실장을 지금 어딘가 세우려고 지금 끊임없이 시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난 선대본부장까지 했던 송영길 의원은 뭐 인천의 뭔가 대표적 이걸 이끌어갈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움직임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4선에서 이제 5선을 바라보고 본인이 또 대권 도전을 할 것이 확실시 되는데 왜 지금 여당에서는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선 당이 어려울 때 또 당이 필요로 하는 본인의 이제 희생 또는 당의 이런 것에 따르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지난 4선 도전 때도 그렇고 이번 5선 때도 험지 출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수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군요. 예, 뭐 이런 것하고 어떤 영향이 있다고 말씀이신지. 봅니다. 네, 알 것 같습니다. 네, 계양구 가불 지역을 보면은
뭐 대부분의 이 인천 지역 이 선거구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아서 예비 후보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뭐 물론 얼마 전에 이 추가 이 단수 공천을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뭐 어떻게 당 입장에서는 뭐 전략적으로 뭐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뭐 전략이라고도 봐야겠지만 과연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변화의 속도가 느려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는 현상이 안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머리를 드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도 약간 보수 정당화되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또 하고 물이 고이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천만 해도 10군데를 복수 공천을 하고 싶어서 추가 공모를 낸 상황이 됐는데요. 이러면 미래통합당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지금 변화를 하는데 민주당은 그대로 굳어버린다면, 변화를 멀리한다면 이번 선거가 정말 오리무중이 되고 일당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에 몇 년 전에 촛불은 민주당이 좋아서 들은 것이 아니고 그때 정권이 잘못한 것에 그렇죠. 대한 질책이지 네. 민주당이 좋았던 것이 아니니까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민주당이 얼마나 개혁하고 새로운 인물을 들여보낼지 변화할지 이거를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자, 이 의원님도 아까 굉장히 이렇게 뼈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역대 그 총선 결과를 보면은 항상 그 많은 그 공천 개혁을 이룬 정당이 거의 승리한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지금 정당 지지도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뭐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지만 이것이 최종 총선 투표 결과까지 나타날지 의아심을 갖는 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인물들을 썩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내에서도 새로운 그 활발한 어떤 경쟁. 그래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정책이나 뭐 과거에 잘못한 뽑아줬지만 제대로 약속을 못 지킨 자기 정당 그 의원이든 뭐 후보라도 이런 것들을 당내에서부터 평가하고 국민들한테 내보였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데 과연 20대 총선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좋은 평가를 다 받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또 단수 공천이 앞까지 와 있어요. 네. 당에서는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인식해서 다시 후보자 공모하는 절차에 들어간 건데 뭐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아직까지 뭐 지지율 면에서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여타 정당들에 비해서 앞서는 건 사실이지만 계속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네, 예. 그에 비해서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라던가 이 보수 정당은 통합을 하면서 이 변화를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결국 60여일 남은 선거 뭐 끝까지 지켜보면 또 역전이 되는 수도 있겠다. 아, 그럼요. 이렇게 안심할 네. 수 있는 뭐 그냥 가불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안심하면 안 된다. 안심하면 안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이 미래통합당에서 이름을 올린 이 윤영선 후보 그리고 민중당의 고혜경 후보도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후보인지요? 예, 유정선 후보는 이제 지난번에 20대 총선에서 출마했다가 이제 송영길 후보에 의해서 2위를 했었죠. 네. 고혜경 이제 후보는 이제 민중당 인천에서는 이제 부평하고 이곳 계양을 두 곳에 후보를 냈는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이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까지 하시는 이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안철수 신당이 이제 국민의당 인천 그 지역위원장 으로 활동하고 계신 최원식 전 의원께서 네. 이번에 이제 출마하실 것인가 뭐 저는 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군요. 또 출마할 경우에 이제 윤영선 그 당협위원장이시죠. 네. 윤영선 전 당협위원장과 선거 연대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관심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뭐 선거 연대를 해서 뭐 출마를 하게 된다면은 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뭐 구도상으로 보면 뭐 만만치 않죠. 지역의 이슈도 있고요. 광역 소각장이라고 하는 뭐 태풍 같은 이슈죠. 태풍 같은 이슈인데 문제는 이제 이 최원식 현 국민의당 인천 지역위원장께서 움직임이 별로 안 보이신다. 아직은 안 보인다.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고 뭐 선거는 이제 멀지 않았는데 뭐 출마로 예상되지만 그 다음에 뭐 선거 연대도
아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께서는 혹시 주목하고 계시는 인물이 저도 지금 제일 주목해야 될 분이 최원식 전 국회의원인데요. 네. 이분이 선거를 나서기로 했다면 지금 시간이 얼마가 없어요. 지금 빨리 뭔가를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래야만 되고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안철수당 간의 뭔가 관계 이게 정상적으로 돼야만 여기서 후보 통합이 가능하고 후보 통합이 돼야만 아마 송영길 의원하고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윤영선 후보가 그냥 나오고 또 최원식 후보도 그냥 나오고 그러면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는 뭐 땡큐죠. 감사합니다라는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주목해 볼 게 굉장히 많은 예비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는 역시 이 계양 가불 지역에서도 여지없이 많은 후보를 냈는데요. 어떤 인물들인지 그리고 뭐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후보에 이름을 올린 건지 사실 궁금해하는 이 시청자들이 많아요. 예. 알려진 게 조금 있나요? 전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취지만큼은 분명히 알겠어요. 이렇게 널리 알려서 정당 득표율 마지노선이 3% 이상을 얻어서 비례대표를 얻겠다 하는 취지는 분명히 알겠고 우리 의원님이 새로운 시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각보다도 네. 뭐 계양을은 상대적으로 그 정대수, 홍은성 두 후보자가 예비 후보로 등록했지만 적죠. 다른 지역.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뭐 그리고 이 두 분들은 또 다 서구가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본선까지 뛸까 이제 이런 의아심을 좀 가졌는데 네. 1월달에 이제 국가혁명 배당금당 공지사항을 이렇게 보면은 네.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본선 후보가 아닐 경우에 예비 후보 등록 기탁금을 반환해 준다라는 그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 이런 것을 이제 당에서 공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많은 후보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부담 없이. 실제 이제 기탁금도 반환 받는 뭐 이렇게 해서 당을 많이 홍보하는데 좀 역점을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뭐 당 대표인 이 허경영 대표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한 거네요. 예, 이 예비 후보에 이 등록을 하더라도 예. 이 최종 후보가 되지 않으면 예. 이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뭐 본인 홍보도 되는 거고. 이 선거 비용 회수라는 게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예비 후보뿐만 아니라 본선에 나가서도 일정한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 비용을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의당 후보가 쉽게 못 나오는 것이 그 선을 못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다 돌려준다니 아무 걱정을 하지 부담이 않겠죠. 없겠네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름을 만약에 허경영 대표가 비례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참 재밌을 겁니다. 좀 한번 구경하고 싶기도 해요. 네. 예, 재밌을 겁니다. 네, 자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이 계양을 지역에 더해지면서 정말 굵직한 사업에 관심이 많아진 우리 유권자들의 표심이 과연 어디로 향할지 궁금해지는 지역입니다. 자 계양구 을 지역 짧게 한 줄 평해 주신다면요. 계양 테크노밸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최대의 성과로 이제 송영길 의원께서 내세우시고 계신데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오히려 본인의 5선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태풍의 눈이 돼 버렸습니다. 계획에 없던 광역 소각장을 인천시가 LH에게 이 광역 소각장을 설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이것이 알려지면서 뭐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계양 간만큼 싱거울 수 있는데요. 다만 개인으로 보면 송영길이라는 정치인이 대선으로 가는 기반을 정말 닦을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궁금한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4.15 총선을 앞두고 이 미리 보는 격전지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시사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마라톤 축제 제20회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문학 경기장을 출발해 송도국제도시 일원을 달리는 최적의 코스 5km에서 하프 코스까지 선착순 2만 명을 모집하며 접수는 3월 11일까지 전화 및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20회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